안녕하세요. 최건TV 최인영 목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단독주택 설계를 위해서 법규 검토하는 시간 먼저 가졌어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에 들어가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확인도 해봤고요. 그곳에서 뭐 확인했죠? 대지 면적, 지목, 지역지구 확인을 했었고요.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해당 지역에 해당 시, 군, 구의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에서 건폐율, 용적률 확인하는 것까지 했어요. 오늘 수업 들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은데요. 건폐율, 용적률이 뭐지? 모르시는 분들 괜찮아요. 이 수업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건폐율, 용적률이 얼마나 나오는 땅이냐 이것만 가지고도 수지 분석, 이 땅이 좋은 땅인지 쓸만한 땅인지를 해보실 수 있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건폐율, 용적률 구하는 방법, 그것을 위해서 바닥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구하는 방법 등이 소개가 될 건데요.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분석해본 대지의 요약을 좀 해봤어요. 가평군 북면 도대리 주소 나와 있고 대지 면적 745제곱미터, 평수로는 한 225평 정도 되고요. 우리 실제로 요즘에는 평수 쓰지 않고 있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평으로 계산하는 걸 편해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적어놨고요. 지역지구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의 법규사항이 건폐율과 용적률이 40%고 100%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그러면 내가 건폐율 40%면 도대체 얼마를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먼저 계산을 해볼 건데요. 계산하는 방법은 어렵진 않죠. 745 대지면적 곱하기 40% 하셔도 되고 0.4 하셔도 돼요. 0.4는 298. 내가 그러니까 건폐율 최대 가능한 건축 면적이 298제곱미터구나. 그럼 용적률이 100%예요. 100%면 745 곱하기 100이니까 1이죠. 100%는 1이에요. 그럼 그냥 745죠. 그러면 전체 연면적은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745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도대체 면적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죠. 다음에 다시 이제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지만 한번 보시자고요. 자, 대지는 여기에요. 대지의 형태는 나름 깔끔하게 예쁘고요. 도로가 접도해 있고요. 일단 규모 검토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면적을 산정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단어가 몇 개 있어요. 바닥 면적,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건축 면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먼저 바닥 면적이라는 것부터 볼게요. 자, 바닥 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면. 이게 뭔 말이지? 어렵죠. 그냥 빨간 글씨로 써있죠. 각 층의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닥 면적의 산정 기준은 건축물 구획 중심선으로 하는데 그거는 뒤쪽에서 한 번 더 알려드릴 거고, 그러면 각 층의 면적이 뭐냐? 각 층의 면적은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내 발바닥으로 밟고 다니는 면적. 내 발바닥으로 밟고 다니는 면적이라 바닥 면적이라고 외우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이해 쉽죠? 자, 그러면 연면적은 뭐냐? 조금 전에 제가 대지 면적을 가지고 연면적 100%면은 몇 가지 지을 수 있네요 했잖아요. 그러면 연면적이 뭔데? 연면적이라는 거는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면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결국은 연면적은 말이 어려울 뿐이지 바닥 면적을 전체 더한 게 연면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이건 뭐야? 자,
연면적이 있고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 있는데 연면적은 바닥 면적을 전체 더한다 그랬죠. 그러면 1층에서 10층까지 있으면 1층에서 10층까지 더하는 거고요. 만약에 지하 5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있다. 그러면 지하 5층부터 지상 10층을 다 더한 게 연면적이에요. 근데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라는 거는 지하층을 제외합니다. 지하층을 제외한 바닥 면적의 합이에요. 이게 왜 필요하냐? 이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쓰는데 용적률은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걸 100을 곱하면 용적률이 나오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용적률이라는 결국 이거잖아요. 이렇게 건물이 위로 이렇게 지어지겠죠. 지어지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라는 건 뭐냐면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죠. 그러면 뭐 1층, 2층, 3층, 4층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합계를 다 더한 게 연면적인데 지하가 있으면 지하도 더해준다 이거죠. 근데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지하에 있는 애는 면적에 넣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것만 넣겠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법규상의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제한을 하잖아요. 그러면 용적률이라는 거는 내가 내 땅을 1억을 주고 샀어요. 근데 1억을 주고 산 땅에 10층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남겠죠? 그런 땅이 좋은 땅이죠. 1억을 주고 땅을 샀는데 3층밖에 못 올리는 땅이 있어요. 그런 땅은 안 좋은 땅이죠. 근데 조건 납품을 떠나서 용적률을 우리 이제 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용적률이라는 거는 지상층에 있는 것만 해당을 한다는 거죠. 지상층에 있는 것만.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지하층에 있는 거는 법규 제한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능력만 있으면 지하 100층을 파도 용적률에 해당이 안 돼.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1억 주고 땅을 샀는데 지상층에는 5개층밖에 못 올렸어요. 근데 지하 5층까지 다 판 거예요. 지하 5층까지 다 파서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쓰고 나머지는 뭐 지하 한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썼다. 괜찮다는 거죠.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라는 것은 지하층을 제외한 바닥 면적의 합이다. 그러니까 연면적에서 지하층을 빼면 되는 거죠. 이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이제 연습을 조금 해보실 건데요. 자, 이 위에 있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거를 제가 다시 적어 놓은 거고요. 이제 이 건물을 저희가 한번 바닥 면적,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용적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계산을 해보실 거예요. 자,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면적을 써놨어요. 면적을 써놔서 그러면 여러분도 저하고 같이 지금 해보실 건데요. 먼저 지하 1층은 몇 제곱미터다? 600이다. 제가 적어놨죠. 그럼 지상 1층은 몇이죠? 200이다. 지상 2층은 500이죠. 자, 지상 3층은 150이에요. 자, 그러면 연면적은, 자, 바닥 면적은 내 발바닥이 밟고 다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연면적은 바닥 면적의 합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연면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600 더하기 200 더하기 500 더하기 150은 하니까 얼마죠? 950에 1450이 되겠죠. 여기까지 계산되셨죠? 근데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라고 했는데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 뭐라 그랬죠? 지하층을 제외한 바닥 면적의 합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연면적 1450에서 지하층만 빼면 되는데 여러분들 편하시라고 지하층 빼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하려면 지상층의 연면적이니까 200 더하기 500 더하기 150은 하면 얼마죠? 850. 그렇죠? 그러면은 850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에요. 그러면 용적률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여기 써있죠.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면 된다. 자,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인 850을 나누기 몇으로 한다고요? 여기 대지면적이 몇이라고 써있어요. 대지면적 650제곱미터라고 써있잖아요. 850 나누기 650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몇이에요? 여러분들 계산기 가지고 계산을 조금 해보실 건데요. 자, 850 나누기 650 곱하기 100 하니까 130.769가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건축에서 쓸 때는 130.769인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쓰는 걸 기본으로 해요. 그러니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니까 130.77%가 되는 거예요. 자, 계산해 보셨죠? 어떻게 저하고 똑같이 나오셨나요? 벽과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들이 있어요. 그게 뭐야? 하실 수 있는데요. 벽과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주유소 같은 거. 주유소에 보시면 바깥에 보면 천정 피로티가 천정이 이렇게 막혀져 있고 기둥이 박혀져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건물. 그런 건물의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냐 이거죠. 건축법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지붕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거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하는 거를 알려드리기는 할 건데요. 저희가 이제 주택 설계를 해보는 시간이니까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겠지만 뒤쪽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규모가 조금 커졌죠.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한 거랑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실게요. 시간 조금 드릴 거예요. 자, 대지 면적은 650제곱미터 동일했고 좌측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건물과 같은 연면적과 용적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요 빈 공간에 채워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실까요? 지하 1층은 600, 지상 1층은 200, 지상 2층은 500, 지상 3층은 150, 지상 4층은 500, 지상 5층은 150 해서 연면적은 600, 200, 500, 150, 500, 150을 다 더한 거.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지하를 제외한 지상 5개층의 합. 그죠? 용적률은 그걸로 나눈 거. 해서 혹시 이렇게 적으셨나요? 자, 연면적은 600 더하기 200 더하기 500, 150, 500, 150 해서 2100이고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지하층인 2100에서 지하층 600을 빼면 1500이 나오죠. 용적률은 1500을 대지면적인 650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하고 소수점째짜리까지 잘라줬더니 230.77이다. 혹시 이렇게 풀으신 분이 계시다면 틀리셨어요. 왜 틀리셨냐? 지상 3층의 면적이 500제곱미터예요. 뭐야? 여기 분명히 150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죠? 왜냐? 자, 피로티 아시죠? 피로티. 여러분들 피로티 어디서 많이 보세요? 주거 중에. 아파트의 1층에도 피로티가 있고요. 빌라에도 피로티가 있죠. 지금 1층의 이 부분이 피로티 공간이죠. 그리고 3층의 이 부분도 피로티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3층의 면적은 150인데 왜 500이야? 라고 한다고 하면 피로티는 기둥도 있고 천장도 있어요. 바닥도 물론 있고요. 피로티란 공간이 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공중의 통행이 가능한 곳이라서 그래요. 모든 사람이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빌라의 피로티 같이 차량으로 전용되는 곳이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 3층을 한번 보실게요. 3층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가 이제 카페라고 생각을 하고 카페일 때 카페 사장님이 저 앞에 피로티에다가 여기다가 테이블을 놓고 쓰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피로티라는 공간은
공중의 통행에 이용이 되나요? 아니죠. 정확히 따지면 이 카페에 온 손님들에게 전용되고 있죠. 그리고 이 피로티를 만약에 창문으로 이 외곽 부분을 막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우리 폴딩 도어나 이런 것들로 막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뭐죠? 그냥 건축물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니야, 피로티로 인정해 줄 수 없어. 그거는 그냥 너의 바닥 면적이야. 왜? 네가 밟고 다니잖아. 그래서 3층의 경우는 면적이 150이 아니라 500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면적에서도 차이가 나고 용적률, 산적률, 연면적도 용적률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해가 가셨을까요? 자, 3층에 네가 밟고 다니는 이 바닥은 공중의 통행에 전용하지 않고 주차를 하기 위한 차량의 통행에 또 전용하지 않고 그거는 사실 네가 밟고 다니는 니네 집 같은 곳이잖아. 그러면 걔는 피로티지만 면적에 다 집어넣어야겠어.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1층은 여기에서 공중의 통행, 모든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냥 아파트나 빌라의 1층을 생각을 해보세요.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도 지나가고 이웃집 아줌마도 지나가고 가끔은 차도 지나가고 그쵸? 차를 주차하기도 하고 그래서 1층은 공중의 통행에 전용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피로티의 면적을 제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피로티의 면적은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공간을 사유화하지 말래요. 사유화하지 않고 우리 앞서서 있었던 3층은 사유화가 가능하죠. 사유화한 거잖아요. 카페에서 쓸 수 있는 전용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피로티 면적은 공간을 사유화하지 않고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아요. 그쵸? 그 다음에 거주성이 없는 주차 공간으로 전용되는 경우에도 바닥 면적에 산입되지 않고 공동주택의 필로티에도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데 그 외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해줘야 합니다. 자, 피로티 부분을 앞서서 제가 벽과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피로티를 굳이 알려드린 이유는 저는 주택 설계를 하시면서 피로티의 구조를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처마를 길게 빼시는 분들도 계신데 바닥 면적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라는 거를 잠깐 짚고 넘어간 거예요. 상세한 거는 나중에 또 뒤쪽에서 한번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면적 했고요. 바닥 면적 했고 용적률, 산적률, 연면적 했는데 그러면 건축 면적을 알아야 건폐율을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축 면적이 뭐냐 이거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외벽이 없는 경우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하는데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어렵죠. 수평 투영 면적이 도대체 뭐야? 그쵸? 말이 어려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새가 하늘에서 내 건물을 내려다 봤을 때 내 건물의 외곽선을 얘기합니다. 새가 내려다 봤을 때 새의 시선에서 저거 뭐야?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 건물의 외곽선 이렇게 생겼지만 얘를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게 5층이고요. 그죠? 1층이 옆으로 좀 튀어나와 있고요. 4층이 앞으로 길게 나와 있죠. 이렇게 됐는데 건축 면적이 몇이죠? 그러면은 새가 하늘에서 내 건물을 쳐다봤을 때 이 외곽선이다. 그래서 건폐율은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저희가 면적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바닥 면적이 몇이고 용적률, 산적률, 연면적, 건축 면적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지만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 수도 있어서 예제 문제도 같이 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법규사항이 건폐율 용적률만 있는 게 아니죠. 이격거리도 있어야 되고 대지안의 공지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